2016년 제3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로 제어공학에서 답 찾는 방법, 그리고 회로이론에서는 간단한 계산 문제, 그리고 글로 된 문제 암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단위 피드백 제어계의 게르프 전달함수가 이렇게 나타내어질 때 단위 계단 입력에 대한 정상 편차는 정상 편차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상 편차는 0형 제어계일 때, 그리고 1형 제어계일 때, 2형 제어계일 때 찾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0형 제어계의 정상 편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게르프 전달함수 앞에,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얘는 0형 제어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S가 있다면 S는 S의 1승이죠. 그래서 1형 제어계가 되는 겁니다. S의 제곱이 있다면 얘는 2형 제어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여기에 1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S의 0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S의 0승, 모든 수의 0승은 1이잖아요. 그죠? S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S의 0승이기 때문에 0형 제어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0형 제어계의 정상 편차 구하는 방법, 1 플러스 편차 상수분의 S 곱하기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입력, 여기 단위 계단 입력 줬죠? 그래서 단위 계단 입력, S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S 곱하기 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약분돼서 0형 제어계의 정상 편차 구하는 식은 1 플러스 편차 상수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편차 상수 문제에서 안 줬죠? 그래서 이것도 찾아내야 돼요. 이것도 0형 제어계에서의 편차 상수 구하는 방법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0형 제어계의 편차 상수 구하는 방법은 리미트 GS, 게르프 함수, 여기에서 S를 0으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미트 GS,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1 줬죠? 여기서 S를 0으로 보내라. 즉, S에다가 0을 대입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0 주고 여기 0 주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정상 편차는, 편차 상수에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 즉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서 이게 왜 3분의 2가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요 분모를 통분을 해줘야 돼요. 즉, 분모를 2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을 2분의 1, 2분의 2가 되겠죠. 1은 2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얘 약분되면, 이 약분되면 요 1하고 똑같죠? 그래서 통분해주기 위해서 2분의 2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분모가 같기 때문에 2분의 2 플러스 1, 즉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3을 넣어주면 2분의 3분의 1이죠. 1은 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에다 놓고 먼 거 곱해서 분자에다 두면 3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3분의 2,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0형 제어계에서의 정상 편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0형 제어계는 요 게르프 전달함수에서 요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형 제어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1형 제어계, 2형 제어계에서의 정상 편차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게르프 전달함수가 0형 제어계로 나왔을 때 정상 편차 구하는 방법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2번, 이 게르프 함수에서의 점근선의 교차점을 구하면, 점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공식 있지요? 이겁니다. 요거 암기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점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공식은 극점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분의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자, 극점 뭐라고 했죠? 이 게르프 함수에서의 분모가 0이 되는 S의 근, 그게 극점이라고 했고요. 0점, 이 게르프 함수에서의 분자가 0이 되는 S의 근, 그게 0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극점부터 좀 구해볼까요? 극점, 이 분모가 0이 되는 S의 근, 우선 S의 제곱 있죠? 얘가 0이 되면 이 분모는 0이 되겠죠? 그런데 S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근이 두 개란 얘기예요.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있겠고요. 그리고 얘가 0이 되면 또 분모가 0이 되겠죠. 그러면 S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0이 되면 또 S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극점은 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 개수는 모두 4개가 됩니다. 그죠? 0점 구해볼까요?
자, 0점. 네, 0점.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S의 근. 네,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0점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점의 개수는 1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여기 대입해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극점의 개수 4개, 마이너스 0점의 개수 1개, 분의 극점의 합, 얘네들을 다 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점의 합,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 역시 답 찾는 방법을 알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 요거는 뭐 어려운 계산식도 아니고 그냥 덧셈, 나눗셈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극점이 보고 0점이 뭔지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극점과 0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 교차점이 아니고 근궤적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풀죠? 이 극점의 개수와 0점의 개수를 비교해서 그 근이 많은 개수가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0점과 극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교차점이 있고요. 근궤적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고 62번엔 답은 3번입니다. 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3번 그림의 블록선도에서 K에 대한 페루프 전달함수의 감도는 감도를 물어봤습니다. 요거 감도 구하는 공식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제가 요거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이거 이해 안 간다고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의 답만 암기하고 가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우선 답은 4번 1입니다. 자, 우선 감도를 구하는데 t분의 k 곱하기 dt분의 dk 이렇게 구하는데요. 우선 전달함수부터 구해볼까요? 전달함수 1 플러스 루프 이득 루프 k 곱하기 g 곱하기 k분의 1 분의 전향경로 R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kg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얘랑 약분되고요. 남는 건 g만 남네요. 그래서 1 플러스 g분의 kg가 전달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k에다가 얘 넣고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g분의 k가 되겠네요. 그리고 dk분의 d를 이 k로 미분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얘 미분 먼저 해볼까요? 1 플러스 g에 g, k 이렇게 써도 되나요? 자, 5x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그냥 5가 되죠. 예, 그 얘도 그냥 k를 미분하면 그냥 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식을 k로 미분하면 1 플러스 g분의 g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 k를 1분의 k로 써서 얘네 두 개 곱해서 분모에다 놓고 gk 분의 이렇게 곱하면 k에 1 플러스 k g가 되겠네요. 그래서 kk 약분돼서 g분의 1 플러스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보면 얘랑 약분되고 얘랑 약분되기 때문에 답은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여러분 요거 감도에 관련된 문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거는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4번 다음에 전달함수 중에서 극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2 0점이 마이너스 2인 것은 자 극점 뭐라고 했죠? 분모가 0이 되는 점 즉 분모가 0이 되는 S의 근 그것을 극점이라고 했고요. 0점 분자가 0이 되는 S의 근이 0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극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S의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2래요. 얘 마이너스 1 플러스 j2 하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2 이렇게 근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얘는 0점은 분자가 0이 되는 S의 근이 마이너스 2란 얘기입니다. 자, 보면 식을 이렇게 만들면 S가 여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2를 넣었을 때 여기가 0이 돼서 분모가 0이 되죠. 그리고 요 S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j2를 두면 이것도 역시 0이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극점이 이렇게 되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자에서 S에 마이너스 2를 두면 분자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전달함수에서의 0점은 마이너스 2가 되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이 보기 중에
똑같은 것을 찾아라. 예, 이런 문제인데 6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 그냥 암기하고 갈게요. 이 문제에서는 0점의 의미 그리고 극점의 의미를 확실하게 한 번 더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고요. 64번의 답은 1번입니다. 문제와 답을 암기하고 가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5번 비례 요소를 나타내는 전달함수는 답은 1번입니다. 비례 요소는 그냥 K만 나와요. 근데 여기에다가 S를 곱해주면 미분, 여기다가 S를 나눠주면 적분, 그리고 이런 형식의 식이 나오면 이거는 1차 지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65번의 답은 1번이에요.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6번 다음 논리회로를 간단히 하면, 자, 이 논리회로에서 보여지는 이 기호 뭐죠? AND지요. AND인데 이 AND 앞에 동그라미 붙었습니다. 그러면 not AND가 되는 거죠. 즉, 요 입력을 서로 곱해주고 부정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의 출력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가 이쪽으로 입력이 하나 들어가고요. 또 입력이 하나 들어가는 게 B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B를 곱해주고 부정해라. 요 앞에 동그라미 있죠? 그래서 얘도 not AN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력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식 보기에 없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라. 이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이 식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 A, B를 곱한 거에 전체 부정은 A 부정에 더하기 B 부정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각각 부정을 주고 기호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부정, B 낫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을 이렇게로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나타내어지냐면, 우선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랑 이렇게 곱하면 A, A,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A, B, 바가 되고요. 얘랑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바, B가 됩니다. 그리고 얘랑 곱하면 B바 곱하기 B바는 그냥 B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0이 되고요. 법칙이에요. 이게 부정될 것과 부정되지 않는 같은 값을 곱하면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냥 A가 나옵니다. 이것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바, 요렇게 되는 거 하나랑 얘랑 이렇게 곱하면 이게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B바가 나와요. 얘는 B바. 그래서 A 곱하기 B에 B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논리식에 관련된 그 법칙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이 논리회로 문제에서 나오는 거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은 해결해서 확실한 답을 찾아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간단한 것들, 이런 거는 스스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많은 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런 논리회로는 이렇게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상관없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7번. 근계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근계적의 개수는 극점의 수와 0점의 수 중에 큰 것과 일치한다. 그죠? 이거 제가 62번 해설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62번은 문제가 점근선의 교차점 구하는 문제죠. 여기서 교차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극점의 개수, 개수 마이너스 0점의 개수 분의 극점의 근의 합 마이너스 0점의 근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교차점이고요. 교차점. 그리고 근계적의 개수는 0점의 수와, 극점의 수와 0점의 수 중 큰 것과 일치한다는 거. 요거 극점과 0점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니까 요거 꼭 암기해 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8번. FS의 식이 0일 때, 0일 때랍니다. 이거 특성 방정식 얘기하는 거죠. 이 특성 방정식에서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
어떻게 구할까요? 예,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많이 풀어봤어요. 그죠? 지금쯤이면은 루스 판별식으로 안정, 불안정 판단하는 거랑 이렇게 K의 범위 구하는 거 직접 하셔도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루스 판별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최고 높은 차수가 3차이기 때문에 S의 3부터 시작해서 쭉 차례대로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특성 방정식을 보고 정리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쓰는 순서는 여기가 142K잖아요. 그래서 142K 이런 식으로 적고요. 요 밑에부터는 우리가 정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수가 분모로 들어가고요. 얘랑 얘랑 곱한 거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는 요 위에 옆에 있는 수가 0이면 그 0 위에 있는 수가 이렇게 그냥 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스 판별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루스 판별식이 안정하기 위해서는 이 1열에 부호 변화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얘도 플러스가 되려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K도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식은 안정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K의 범위를 알아보면 4분의 8-K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K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래서 4분의 8-K가 0보다 크려면 8-K가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K 이렇게 넘겨주면 K는 8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되는 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자, 루스 판별식을 이용해서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이 문제 지금쯤이면은 쭉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68번의 답은 1번. 아직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더라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난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 삼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써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전달함수가 이럴 때 이 제역의 임펄스 응답은 즉 출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출력이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함수에서 이 전달함수에서 이 출력을 구한 다음에 이 전달함수에서 구해진 이 S함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해서 시간의 함수 CT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임펄스 응답이라고 했죠. 그러면 입력은 단위 임펄스 입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단위 임펄스 입력이 얘가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전달함수에서의 출력 CS는 얘 1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나눠준 형태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 이 S함수의 출력,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임펄스 응답, 시간의 CT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 라플라스,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T의 E-AT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얘는 우리가 푸는 거 아니에요.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T2의 -AT가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의 답은 3번입니다. 70번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S를 역 라플라스한 값은 답은 2번입니다. 요거 헤비사이드라는 그런 뭐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건데 이거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70번의 답은 2번입니다.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S를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1번 전하 보존의 법칙과 가장 관계 있는 것은 답은 1번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뭐죠? 어떤 한 점에 들어가는 전류와 이 점에서 나눠지는 전류의 합은 같다. 그죠? 근데 전류는 전하의 이동을 전류라고 합니다. 즉, 이 들어가는 전하의 양과 여기서 나눠지는 전하의 양이 같다는 거예요. 전하가 보존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하의 보존 법칙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암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71번에는 1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2번 그림과 같은 직류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 이 그림에서의 함수 입력이 단위 계단 입력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그래프죠. 그런데 전압의 크기가 2랍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2의 계단함수 ut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즉 fs는 2 곱하기 요 단위 계단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되죠.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결론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그냥 그림과 답만 암기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해하고 가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단위 계단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된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3번 i는 3t의 제곱 플러스 2t 암페어의 전류가 도선을 30초간 흘렀을 때 통과한 전체 전기량은 이런 문제는 적분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적분을 잠깐 설명드리고 이 문제를 설명드리면 자, x의 n승을 적분해라 하면 우선 x의 n승에다가 하나를 더해주고요. 이 앞에다가 이 n승에다가 하나 더해준 거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러면 얘가 적분이 되는 거예요. 자, 미분을 한번 볼까요? x의 n승을 미분해라 하면 이때 미분은 n을 여기 있는 차수를 그대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차수에다가 하나를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의 3승을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우선 3이 그냥 앞으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3, x의 요 3, 여기다가 하나를 빼줍니다. 그래서 2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분이에요. 그러면 얘를 다시 적분해 볼까요? 적분. 그러면 우선 3 곱하기 x의 제곱을 적분하면 x의 2에다가 여기 하나 더해줘야 되죠? 하나를 더해주고 이 2에다가 하나를 더해준 것 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적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정리해 보면 3 곱하기 3분의 1의 x의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 그냥 x의 3승이 남죠. 그래서 x의 3승을 미분하고 이 값을 다시 적분하면 x의 3승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미분과 적분은 그런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적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고 미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미분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7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은 이 i 3t의 제곱 플러스 2t를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적분 구간을 줬습니다. 30초간.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면 이렇게 적분 기호를 쓰고요. 0에서 30초까지의 이 식을 적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얘를 적분하면 3t의 제곱을 적분하면 3 곱하기 t의 요 2승에다가 하나 더해야죠. 그래서 3. 그리고 이 2승에다가 하나 더한 것분의 1.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이렇게 나눠져서 t의 3승이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 t를 적분하면 2 곱하기 t의 1승이죠. 그래서 t의 1승에 1을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t의 1승에 1을 더해서 1 플러스 1이 되겠죠. 1 플러스 1분의 1 하면은 얘 역시 2 곱하기 2분의 1의 t의 제곱이 돼서 얘랑 약분돼서 그냥 t의 제곱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식은 그냥 t의 3승 플러스 t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구간을 30에서 0까지를 줬죠.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위에 있는 애들을 요 t에다가 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식은 30의 세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밑에 있는 애를 여기다 다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0의 3승 플러스 0의 제곱이 되겠죠. 이 두 수를 빼줍니다. 그러면 0에서 30까지의 그 구간에 이 식으로 되는 그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0되니까 30의 세제곱 플러스 30의 제곱만 있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다 때려보면 27,900 암페어 S가 될 겁니다. 이때 이 S는 초단위입니다. 초. 왜냐면 이 30초간 흘러갔을 때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초에 27,900 암페어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초 단위를 시간 단위로 바꾸잖아요. 그럼 시간 단위는 초 단위보다 더 큰 단위죠. 더 큰 단위로 갈 때는 요 앞에 있는 수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에
초, 3600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수 27,900을 3600으로 나누면 7.75 암페어 아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7.75 암페어 아워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전기에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수학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풀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4번 인덕턴스가 20mm 헨리인 코일에 시료값 전압 50V 주파수 60Hz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코일에 추적되는 평균 자기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일의 인덕턴스가 20mm 헨리랍니다. 여기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해라. 자, 여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즉 인덕턴스에 저장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Li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덕턴스 줬죠. 근데 전류의 값은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용해서 전류의 값을 구한 후에 여기다 대입해서 답을 찾아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선 전류의 값을 구해볼까요? 전류 I는 오음의 법칙에서의 전류 I는 R분의 V죠. 그런데 교류에서의 전류의 값은 I는 교류에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임피던스가 있죠. 임피던스분의 V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임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리액턴스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리액턴스에 코일 성분 인덕턴스가 들어가면 유도성 리액턴스, 콘덴서 성분 C가 들어가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인덕턴스 성분이 있는 코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코일에서 저장되는 에너지, 즉 이 에너지에 구하는 공식의 이 전류는 이 코일을 지나가는 전류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 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임피던스는 그냥 얘가 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전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도성 리액턴스 어떻게 변할 수 있다고 했죠? 오메가 L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고 했죠? 오메가 L은 2파이 FL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 3개 한 세트예요.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 식에다 이렇게 적용해서 이 문제에서 주는 식을 대입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분의 1에 인덕턴스 곱하기 이 전류의 제곱 하면 2분의 1 곱하기 인덕턴스 20mm 헨리 줬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기본 단위 헨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서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Hz 줬습니다. 곱하기 요 L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전압 50V 줬죠. 그래서 50의 제곱.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놓고 때리면 0.44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7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코일만 있는 회로에서의 전류는 유도성 리액턴스 분의 그 전압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나타내어지고 오메가 L은 2파이 FL로 나타내어진다는 거. 요거 2개 암기하고 또 여기 인덕턴스에 저장되는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 얘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혼자서 스스로 한번 쭉 풀어 보셔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75번 그림의 사다리꼴 회로에서 부하전압 VL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자, 이런 회로에서 24V를 인가했을 때 요 맨 끝에 걸리는 15옴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 접지를 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쭉 이렇게 하나로 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회로를 이론 회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얘와 얘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압은 이쪽입니다. 그죠? 이 10옴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압은 이 15옴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자, 이 전압이 이 두 개가 이 두 저항이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20옴과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회로와 즉 이 회로와 이 10옴의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의 이 회로와 이 20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이런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회로가 이 10옴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옴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회로가 이 밑에 회로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로 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이 10옴과 10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해서 합성조항을 구할 수 있죠. 더하면 20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20옴과 20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저항의 크기로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한 저항의 2분의 1 값이 이 회로의 합성저항이 됩니다. 즉, 이 한 저항의 2분의 1 값, 10옴이 이 회로의 합성저항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의 합성저항은 10옴이 되고요. 이 10옴과 10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합성저항은 10 더하기 10 해서 20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20옴과 20옴이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에 합성저항도 같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 하나의 2분의 1 값이 합성저항이 되는 거예요. 즉 25옴의 2분의 1 값 10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구한 합성저항이 10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로에 24V를 인가하면 두 개의 저항이 같기 때문에 전압이 똑같이 걸릴 겁니다. 즉 24의 반인 12V씩 걸릴 거예요. 여기도 12V, 이 회로에도 12V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12V가 걸렸죠. 그러면 이 20옴, 여기도 12V가 걸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12V가 걸릴 겁니다. 왜냐? 병렬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압을 구하면 합성저항 몇이라고 했죠? 얘 두 개 더해서 20옴이고 요 20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합성저항은 이 한 저항의 2분의 1 값 10옴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V가 12V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기 저항과 여기 저항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같을 거예요. 즉 12V의 반인 6V씩 이렇게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얘 6V, 얘 6V가 이렇게 걸린 거죠. 그래서 얘도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이 6V, 여기 걸리는 전압도 6V가 걸립니다. 병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로에서 보면 10옴, 10옴 같은 저항이죠. 그래서 이 6V가 둘로 나눠져서 똑같은 전압이 걸릴 거예요. 즉 3V, 3V씩 이렇게 걸릴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전압,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1번 3V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제 영상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영상 돌려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시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알아가는 그런 내용은 같은 저항을 병렬로 연결시킬 경우 여기서의 합성저항은 이 저항의 2분의 1이 된다는 거. 즉 여기에 20옴, 여기에 20옴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 이 저항의 합성저항은 이 20옴의 2분의 1인 10옴이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알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합성저항 그리고 전압의 분배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6번 전압비 10의 6승을 데시벨로 나타내면 이 데시벨, 이득을 의미합니다. 이득의 단위가 데시벨이거든요. 그래서 이득을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이득 구하는 공식은 20로그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전달함수, 이 전압비가 전달함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로그 10의 6승을 계산하면 요 로그 10의 6승이 6이 됩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6 해서 120데시벨. 답이 4번이 되는데요. 얘가 왜 6이 되냐면 요거 로그 잠깐 설명드리고 할까요? 자, 10의 제곱은 100이죠. 그래서 얘를 로그로 나타내면 로그 10의
100은 2가 됩니다. 예,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 100이 이쪽으로 가서 로그 10의 100은 이제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의 로그 10의 6승이죠. 10의 6승. 10의 6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10의 6승이라고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의 6승은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6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그 10의 6승은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0과 6을 곱해서 120데시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그냥 전압비 10의 6승일 때 데시벨은 120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암기하고 가셔도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식 조금 응용해서 만약 전압비 10의 7승일 때는 데시벨이 140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상전압이 120V인 평형 3상 Y결선의 전원에 Y결선 부하를 도선으로 연결하였다. 도선의 임피던스는 1 플러스 J5이고 부하의 임피던스는 20 플러스 J15입니다. 이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자, 요거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Y결선의 상전압이 여기가 120V랍니다. 이런 Y결선의 전원에 부하를 Y결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대요. 이때의 도선의 임피던스, 얘가 1 플러스 J5이고요. 요 부하의 임피던스, 얘가 20 플러스 J15입니다. 이때의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회로를 요렇게만 똑 떼어와서 요것만 해석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얘를 똑 떼어오면 요렇게 되죠. 얘가 상전압입니다. 120V.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전압, 부하에 걸리는 요 상전압. 요거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얘도 또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상전압, 이 S고요. 쭉 와서 얘가 선로 임피던스, 그 다음에 얘가 부하 임피던스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자,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기본적인 회로 공부할 때 이런 회로에서의 여기가 R1이고 R2일 때 여기 걸리는 전압 V2는 얼마냐? 이거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하는 거죠? 이 전압을 V를 인가했을 때 V2는 양 저항을 더한 것 분해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전압 부분에 있는 저항 R2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곱하기 전압 전체 전압 V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압 여기에요. 그럼 이거 구하는 공식도 이렇게 해도 되죠. 두 개의 임피던스를 더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임피던스 분의 임피던스 한 다음에 요 전체 전압 상전압을 곱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선로 임피던스 1 플러스 J 넣고요. 그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 20 플러스 J10 이렇게 넣고요. 분의 그 다음에 부하 임피던스 20 플러스 J10 곱하기 상전압 120 넣고 계산하면 113.17 마이너스 J 2.16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그 켤레복소수 해가지고 구하는 식이 있는데요. 이 계산 여기까지죠. 이 계산 공학용 계산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계산 공학용 계산기로 하는 법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소수로 나타내어지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각도로 공학용 계산기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요거 구하는 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요 크기, 얘는 크기거든요. 크기 113.17의 제곱 플러스 2.16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즉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이 크기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각도는 탄젠트,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실수 아크 탄젠트 실수 113.17이죠. 그 다음에 허수 마이너스 2.16입니다. 마이너스 2.16 하면 16이에요. 16 하면 마이너스 1.1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요거는 공학용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역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계산 문제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Y결선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린 것부터 이렇게 좀 천천히 한번 보시면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난 이 부분 이해가 안 되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100옴이고 부하저항이 400옴일 때 전압 정제파비는 얼마인가? 정제파비 구하는 공식은 1 반사계수의 절대값 분의 1 플러스 반사계수의 절대값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고요. 이 반사계수는 부하저항 플러스 특성 임피던스 분의 부하저항 마이너스 특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특성 임피던스와 부하저항 줬지요. 그래서 부하저항 400 플러스 100분의 400 마이너스 100 하면 반사계수는 0.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6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해서 풀면 그 정제파비는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8번의 답은 4인데요. 이 문제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7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9번 구동점 임피던스의 함수에서 극점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요. 답은 1번입니다. 개방회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면 극점 뭐라고 그랬죠?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극점이라고 했죠. 자, 임피던스의 극점, 즉 분모가 0이 되면 임피던스는 뭐 어떤 수가 있던 요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임피던스는 무한대로 갑니다. 임피던스가 무한되면 전류는 흐를 수 있을까요? 전류는 흐를 수 없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개방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9번의 답은 1번 개방회로 상태를 의미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그냥 암기하고 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구동점 임피던스의 함수에 있어서 극점은 개방회로 상태를 의미한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0번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은 그림 이거 어떤 파형이죠? 이거 구형 반파지요. 구형 반파입니다. 구형 반파에서의 파고율은 루트 2 얘 계산해 놓고 때리면 1.41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요거 암기하고 계셔도 되고요. 이게 루트 2가 어떻게 나왔냐면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에요. 근데 구형 반파에서의 시료값 루트 2분의 최대값 최대값 IM 줬죠? IM입니다. 이거 분의 최대값 이 구형 반파의 최대값 여기 보여지는 대로 IM입니다. 얘를 계산하면 얘는 1분의 IM 해서 얘 두 개 곱해서 분모에다 놓고 그 다음에 먼 거 이렇게 곱해서 루트 2 IM으로 놓으면 얘랑 약분돼서 파고율은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형 반파의 시료값을 이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구형 반파의 파고율 이것 또한 암기해 놓으셔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8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6년 제3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다 보시고 나서 그냥 책 덮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혼자서 쭉 훑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좀 두고 계산 문제 같은 거 내가 모르더라도 한 번씩 적어 보시는 거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지금 2016년도까지 끝났는데 이 정도면은 아마 뭔가를 느끼실 겁니다. 뭐 반복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온 계산 문제를 연습했던 그런 내용이 아마 이런 계산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신다는 거 이런 거 좀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 해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